지금이 2026년이니까 대략 3년치 또는 맥스로 4년치 정도인데 그 당시에 제일 계약 기간이 길었던 건 6년이거든요. 예. 발주량으로 따지면은 그때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때는 항상 경기라는 게 나중에 가서야 그게 버블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 시점에서는 그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7월부터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너무 빠져서 투자자들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좀 더 눈을 멀리 또 넓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만이 아니고 좀 눈을 넓혀서 전력, 방산, 조선 그리고 우주까지 오늘은 좀 멀리 넓게 내다보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위원님은 전력, 방산, 조선 그리고 우주까지 좀 그쪽 담당 오래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부서장으로. 네, 맞습니다. 마침 최근에 또 책도 하나 내셨던데요. 네, 우주 관련된 우주 주도주 투자 전략인데 네, 이게 이제 우주 산업의 기술과 또 투자 방법까지 네, 소개한 책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단히 책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고요. 산업이 올해 스페이스X 상장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간의 그 스터디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한 권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한 책이고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주 산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조선방산기계 포함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전략부터 할까요? 전력? 네, 네네. 자, 지금 AI 산업하면 이제 데이터와 전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력주가 작년부터 이제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네. 올랐죠. 효성중공업이니 뭐 HD 일렉트릭, LS 네, 뭐 10배 이상 이렇게 막 오르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 네, 고점 대비로 하면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AI 산업이 계속 커질수록 전력은 계속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린 반도체에 좀 매몰된 느낌이 있었는데 전력은 지금 어떤 겁니까? 그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 그 AI 산업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과 전력 산업 네.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루하루 주가를 보면은 반도체 AI 산업이랑 전력 관련 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AI가 이 전력 기기 업체들의 주가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언뜻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은 전체 전력에서 미국 기준으로 한 8% 정도거든요. 예. 나머지의 한 92%의 전력은 기존 전력망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 있고 신재생 같은데 개통을 연기해야 되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 수요라든지 다양한 수요들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I만 가지고 전력기계의 전방 수요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AI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같이 빠졌지만 조금 구분을 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AI는 반도체를 보면 하루하루 칩 가격이 바뀌지만 전력기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네. 그리고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호황이 조금 더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조정받은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조정받은 그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입니까? 사실 주가만 놓고 생각하면은 싸지는 않습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 PER에 대해서 보면은 반도체는 멀티플이 한 5배밖에 안 되는데 예, 예. 전력기계는 빠졌지만 30배. 빠져도 30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예, 가격은 맞아요. 음. 그런데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더 장기화될 거다라는 게 이 밸류를 지지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대략 20%대 정도 되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올라가는데 저항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플이 30배지만 그래서 이게 저평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지금 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성장성 대비로. 네, 상반기에 비하면 비하면 싼 상반기에는 60배, 70배 뭐 그랬었거든요.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AI 캐펙스 자본 지출, 설비 투자가 좀 꺾일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캐펙스가 줄면 음, 반도체 수요도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성장하지 못할 거란 우려 음, 이런 게 있었던 건데 네. 전력도 똑같이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전력 인프라 투자들을 안 했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그게 데이터 센터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미국의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이나 노후 전력망 교체, 신재생에 대한 개통 연계 같은 다양한 수요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이 전체 전력 수요를 표현하기 어렵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중동에 전쟁 이후에 재건 수요도 있을 테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을 많이 깔아놨는데 그 전력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투자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경기가 투자를 많이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네. 공급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은 업체들이 그 지역들을 다 공급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긴 호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라는 게 AI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네. 미국의 제조업 부흥, 네, 리쇼어링 맞습니다. 네, 이런 수요가 또 굉장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 미국 리쇼어링 그 전력 수요가 왜 한국 전력으로 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왜 네. 한국의 전력 기업들이 음. 경쟁력을 갖는 겁니까? 원래 전력 산업이라는 게 안보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가별로 전력 기계를 만들기는 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전력 산업의 태동부터 해서 경험을 쌓아왔던 전 세계 메이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산업재를 해외로 내보내면서 미국의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력 기기라고 하면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도 효성중공업도 미국에 공장이 있고 다른 국가들로 생각했을 때 미국이 지금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쓰는 게 부담이에요. 그럼 대안으로 하면은 유럽 제품이나 다른 국가들의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업체들이 지금 병목 현상에서 납기가 좋고요. 성능도 무난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급하게 필요한 수요들 충당하기에 한국이 제일 적합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실력과 품질도 갖추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 네, 그 수혜도 혜택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이게 한 오래 간다 하면 한 얼마 기간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산업계에서는 2030년 얘기하다가 32년, 35년 얘기하다가 지금 2040년도 얘기해요. 근데 그런 장기 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력 수급 계획 같은 건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데
향후 20년에 대한 계획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앞으로 20년 동안 원전은 몇 기를 지을 것이며 다른 발전은 어떻게 축소를 할 것이며 신재생 얼마 깔 것이며 이런 것들을 계획해 나가는데 다른 지역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보면은 이 상황이 그렇게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예. 정권이 바뀔 때 또는 각각의 기술들이 발전하고 어떤 특성들이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호황일 거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의 상황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꽤 길게 간다. 네, 단순히 1, 2년 내에 끝나고 이럴 호황이 아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말씀할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조선도 지금 뭐 슈퍼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선도 꽤 길게 호황이 갈 걸로 이렇게 많이들 보시던데. 네, 그러면 조선과 전력 모두 장기 호황 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전력기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약간의 공통점은 예전과는 사이클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경기에 의존하는 모양새를 많이 띄었는데 전력기계는 미국이라는 이 큰 투자처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신흥국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쏠리는 그 투자들을 볼 수가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야지 배들이 운송이 늘어나고 운임이나 성과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 물동량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고 전쟁도 빈번하니까 물류가 막히는 구간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선이 좋냐라고 했을 때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정의가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는데 수요가 견인하는 성장이 나와야 슈퍼사이클이라 보는데 예. 그런 구조적인 성장들이 지금 계속 가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했을 때 저는 공급발 호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중국이 공급을 많이 늘려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제약돼 있어요. 그리고 수요는 좀 파편화돼서 예전과 다른 경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LNG 운반선의 수요라든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군함이나 플로팅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기업, 전력 기업이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뭘 좀 봐야 되느냐 투자할 때, 뭐 수주 잔고도 있고 가격 또 뭐 마진율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네.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네. 지표는 어떤 겁니까? 수주를 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실적은 수주의 후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수주 계약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색깔이 좋아요. 비테크 업체랑도 계약을 하고 변압기 업체들은 초고압 변압기, 예. 뭐 765K 같은 것들을 계약을 하는데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올해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연간으로 계속 확인되는 건 그 양질의 수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옥석을 가린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거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예. 좀 안도의 바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주 네. 잔고. 네. 자 그다음 이제 뭐 반도체도 또 전력주도 좀 많이 고점 대비로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반도체와 전기, 전력주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사실 덩치가 달라요. 예. 반도체는 1000조, 2000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전력기계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몇십 조의 시가총액이에요. 네. 그 말은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반도체 수급이 일부만 전력으로 들어와도 전력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일 비교하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 내 돈을 넣는 거는 뭐 똑같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게 더 돈을 많이 벌어주느냐 단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력기계가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일 거라고 안정적이다. 네. 조선도 지금 저 수주 잔고는 지금 굉장히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등등해서 이게 장기 과거의 사이클과는 좀 다르다. 슈퍼 사이클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는 건데 그 점을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과거하고. 네. 과거에 통상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렸던 기간이 2000년 초반부터 해서 후반까지인데 이때는 전 세계 경기가 중국이 제조를 담당하면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완제품을 내보내면서 엄청난 물류의 성장들이 있었어요. 소재나 산업재도 마찬가지 성장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중국 옆에 있던 한국이 같이 특수를 누린 기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이 혜택에 대한 과실을 줬던 거죠. 그래서 그 수요가 견인하는 성장들을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그런 관점의 물류 이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정학적 갈등들이 확산이 되니까 지역별로 이 전략 자산화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그렇고 운송도 그렇고 이 전략 자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복 투자들이 일어나고 그 수혜를 받는 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물류의 성장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호황이 오면은 모든 선종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 좋아져서 조선주가 호황을 누리고 이 사이클이 꺾일 때는 모든 선종들이 다 같이 불황을 누리고 조선주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은 선종 간의 사이클 시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컨테이너 선박이 특수를 누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를 했고 지금의 이란 사태가 확장이 되면서 탱커선의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또 새로운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군함이나 플로팅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선박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요들을 생각했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안정화된 성장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요. 예. 요거를 과거의 잣대로 슈퍼사이클을 표현하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2000년대 중반 전후로 그 슈퍼사이클과 네. 지금과 어떤 게 더 큰 호황입니까? 사실 발주량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그 당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발주량으로는. 네, 예. 지금 계약되는 선박이 2029년, 2030년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2026년이니까 대략 3년치 또는 맥스로 4년치 정도인데 그 당시에 제일 계약 기간이 길었던 건 6년이거든요. 예. 발주량으로 따지면은 그때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때는 항상 경기라는 게 나중에 가서야 그게 버블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시점에서는 그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냥 부러지는 거죠. 금융위기가 오고 2008년 9년부터 해서 그 경기가 부러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약한 호황일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봐요. 더 길게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슈퍼사이클. 어, 그런 의미에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들을 한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그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냐면 예. 그 기대 심리들이 더 장기간의 기대를 지금에 녹여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전력기계처럼 예. 그 기대들이 멀티플을 기대를 너무 빨리 반영을 해버린다. 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건 그렇게 호황이라면서 연간으로 주가 수익률이 2배가 오르고 이런 걸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주가는 지금 거의 뭐 많이 빠져 있으니까 고점 대비로. 그래서 그 기대가 아닐 거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변동성을 피해서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런 대안으로 제시하는 안정적인 호황인 건 맞는데 이걸 과하게 기대하면서 네. 그 주가가 먼저 가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폭락하게 되고 네.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걸 좀 우려하시는 관점인 거네요. 그렇고요. 그 반대 측면에서는 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선주의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로 점점 안 좋아질 거다 보는 시각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단언해서 지금 무조건 좋으니까 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조선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누려갈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한국 조선업 기대감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스가.
네, 미국. 네, 미국이 보니까 이게 조선업이 이제 일정 부분은 방산하고 겹치는데 네, 미국 군함의 경우 네, 중국하고 비교하니까 그 굉장히 노후화했고 군함 자체도 수가 적지만 네. 중국 최신형 군함에 비해서는 굉장히 음. 낙후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새로 건조하고 또 유지 보수 이런 수요가 많단 말이죠. 근데 네, 그 수혜를 이제 한국조선업이 네, 갖게 된다는 그 마스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네. 마스가 실제 수혜 네.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엄청 흥분되는 얘기를 하면 예. 뭐 조회수나 이런 분위기가 좋겠지만 음. 그것도 약간의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가를 놓고 생각했을 때 미국은 군함이 무조건 필요해요. 네.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의 공통 분모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 대륙 간의 지정학적인 상황에서는 해군력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함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도 분명해요. 그리고 그런 수요라고 생각했을 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미 있게 조선을 만드는 나라는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밖에 안 남았는데 일본도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안 하다가 도태가 된 상황이고요. 전 세계 상선 점유율에서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중국한테 협력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마스가에 대한 당위성이나 마스가에 대한 수혜는 분명해요. 다만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언제 이 수혜가 실질적인 과실로 연결돼서 기업 가치에 반영될까라고 했을 때 이 타임라인이 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군함 건조를 위해서 조선소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서로 간에 이득을 따져야 되는데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미국이 천수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약이 안 되면 다른 산업들, 다른 전방 산업들이 안 좋아서 우리가 배를 굶어야 되냐? 그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산업들이 괜찮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급한 건 맞는데 배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걸 협상하기 위한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미국 조선업이 낙후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법안을 변경하고 한국과의 협상하는 입법부나 행정부 같은 일처리가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마스가가 뭐 엄청나게 큰 한국 조선사의 혜택을 줄 테니까 그걸 투자 포인트로 삼겠다. 이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가의 수혜를 입긴 하겠지만 네. 성급하게 빨리 과실을 딸 수는 없을 거다. 좀 네. 기다려야 되고 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 마스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군함이나 잠수함 사업도 그래요. 최근에 캐나다 CPSP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독일 TKMS사가 이 수주를 가져갔는데 사실 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숏리스트 2개에 들어간 건 엄청나게 한국 군함, 잠수함 이런 사업들이 성장했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한국이 그런 규모의 수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선진국 대열에서 이런 경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여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겠죠.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숏리스트까지 올라가서 경쟁한 거 자체가 꽤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